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에서 또 직접 올라왔습니다. 염현석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카더라를 그렇다로 바꾸는 사실주의자 염현석입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저희 발칙한 경제가 정말 그 에너지 전환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고요.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너지 산업이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네. 굉장히 규모가 크고 업계가 넓어요. 맞아요. 굉장히 네. 국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네네. 탈원전 때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네. 진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얘기는 염현석 기자가 전문이죠. 저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어떤 에너지원을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한 네네. 이슈잖아요. 뭐 그게 원자력에서 나오든 석탄에서 나오든 석유, 가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최근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맞아요. 훨씬 더 네. 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하나 나긴 했었는데 여름에만 하더라도 전력 비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그거의 반도 지금 못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막 때려질 필요는 없거든요. 맞아요. 효율을 그렇다면 높여서 어떤 걸 네. 할 건지.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을 모셨냐면 사실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도 있어서 좀 모셔봤었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 에너지 효율 가운데 태양광의 에너지 효율을 또 높일 필요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에코브라이트 코리아 팽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성이 팽. 네, 펜씨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 분은 아니신. 네, 중국 사람입니다. 지금 그 에코브라이트 코리아가 일단 어떤 회사예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에코브라이트 코리아는 태양광 유지 보수 시장을 보고 지금 청소 로봇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 로봇이면 뭐를 청소하는 거죠? 그 태양광 발전소 지어지면은 그 패널 위에다가 계속 항상 그 야외에 있다 보니까 먼지가 좀 많이 끼게 되고 네네. 청소를 안 하면은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러면 발전 효율이 잘 안 나옵니다. 아예 그 인버터가 다운될 때도 있고 아예 네네. 발전은 아예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청소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네. 얼마 전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그 자동차 천장을 네.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시동 모터 같은 거를 채우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대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러면 세차 맨날 해야 되냐? 네. 그랬더니 아니 뭐 한 70~80% 정도 효율이 나오더라. 네. 그러니까 굳이 청소까지는 안 해도 된다. 뭐 이 정도 얘기는 있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작을 때는 그런데 네. 클 때는 사실 좀 이렇게 신경 쓰이긴 했어요. 저 누가 다 청소하지?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네. 좀 들긴 했는데 어떤 방식인 거예요? 그게 뭐 로봇이 청소를 한다니까 뭐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이 가서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넘어가기 전에 네. 에피소드 한 가지 얘기하고 네. 그 제가 딱 팽검 대표를 모신다고 해서 염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뭐 하는 회사냐 그랬더니 태양광 로봇 청소기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들어보면 우리 집에서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예. 거기다 태양광 달았구나. 나 이 생각해갖고. 아니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을 때 태양광 로봇 청소기라고 안 했어요. 태양광을 로봇으로 청소하는 걸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태양광을 로봇으로 청소하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을을 빼먹은 거예요. 이거. 근데 실내에 돌아다니는 로봇 청소기가 태양광 발전일 리가 없잖아.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주력으로 하시는 사업은 네. 우리가 뭐 그 태양광을 많이 깔고 건물에도 깔고 뭐 대지에도 깔고 이제는 뭐 수면 위에도 깔 수 있는 맞습니다. 기술을 다 마련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걸 물 속에 있는 거 그 다 가서 누가 청소하냐 따져봤을 때 사람이 할 수 없으니 맞습니다. 그거를 로봇이 직접 태양광 패널을 청소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청소를 해요? 지금은 어떻게 청소하고 이걸 네네. 어떻게 개선하시는 건지. 여태까지는 사실 인력 청소 위주로 많이 했고요. 사람이? 네, 사람은 진짜 뭐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저기 그 아주마가 핸주를 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해줬고요. 또는 대형 발전소가 있는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인도,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하도 크다 보니까 이게 장비가 따로 개발을 해가지고 사수차이나 아니면 사수차? 아니면 그 약간 설비인데 그 큰 브러쉬 달려 있는 차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한 번은 스쳐 지나가는 방식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어찌됐건 인력이 계속 투입되는 맞습니다. 구조였거든요. 이게 보면 제가 그 신재생 에너지를 가끔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 작업이 안 되면 수명도 굉장히 줄고 네. 효율도 엄청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네. 그 유지 보수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특히 태양광에서는. 저기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수익에 관련돼 있는 얘기들인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사실 뭐 저기 그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 이게 모래바람이 오기 때문에 아이고, 야, 그거 거기서 네, 몇 미리부터 1cm까지 저기 모래를 계속 끼니까 진짜 예, 심각하네요. 거기서는 만약에 정기적인 청소 뭐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이틀에 한 번씩 하루 한 번씩 한번 청소하게 되면은 발전 효율성은 한 30%에서 최소 뭐 많아 보면 한 50%까지는 좀 제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보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한 4%에서 8% 많아지면은 한 10몇 프로 정도는 좀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자기 들어오는 수입의 한 10%는 맞아요. 커버를 해주신다 그거죠. 맞습니다. 이미 설치돼 있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네. 청소 안 하고 저기 계속 내두면은 그러면 1년 내에 한 10% 정도 좀 손익가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까 드렸던 질문. 이게 로봇가 가면서 이렇게 닦는 건 아닐 테니까. 예. 저희 청소 방식은 태양광 발전소는 이렇게 한 줄로 그냥 깔려져 있는 건데요. 네네. 그 위에다가 저희가 한 바식으로 이게 바식으로 이게 좀 위에다가 갈려서 이게 계속 걸어 다니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나가면서 중간에 로러 브러쉬를 통해서 위에 있는 먼지를 털어주고 이게 청소해주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퍼네요. 그 자동차에 달려 있는 와이퍼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으나 와이퍼는 이제 하나의 그 점을 중심으로 이제 부채살을 그리면서 가는 거고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쭉 계속 레일처럼 진행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레일처럼 지나가고 중간에는 저 로러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청소를 해주는 거고요. 그것도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이 정말 수만 장이 깔리잖아요. 네. 그럼 수만 장에 그러니까 한 장당 한 대씩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한 줄당 한 대씩 설치하는데요. 한 줄당? 네. 보통 한국에서 한 150m 이상을 설치하게 되면은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게 그 원가 회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인력을 직접 쓰는 것과 설치하는 것과 비용이 물론 당연히 이제 설치하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드니까 네. 이제 뭐 계속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나 비용 차이가 있던가요? 비용 차이라는 게 이게 방금 개념 정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1메가와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500장에서 4,000장 정도의 패널가 들어가요. 네네. 4,500장. 네, 그래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1메가와트. 메가와트에 거의 한 6대에서 10대 정도 권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대충 계산하면은 로봇이당 한 600장에서 700장 정도 청소해 주는데 하루에 그 600장, 700장 청소하는 데 있어서는 한 10분에서 15분은 끝납니다. 네, 하루 한 번씩. 네네네. 근데 그 600장, 700장을 청소하려고 하면은 되게 힘이 있는 남자로서 네네. 하루 청소하기도 어려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게 이게 있구나. 또 태양광이 약간 또 높게 설치가 돼 있어요. 한 맞아요. 1m 맞아요. 정도.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끝까지 하려면 웬만해서 팔이 좀 닿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막대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맞습니다. 수고가 필요한데 단순히 태양광 이렇게 청소라고 하니 약간 좀 그래 보이지만 어찌됐건 이게 유지 보수 사업 중에 한 분야인 거잖아요. 네. 그 시장이 조금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굉장히 좀 새로운 산업 분야인 것 같거든요. 네.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한 약 400기가와트 정도 깔려져 있고요. 400기가와트요? 예, 원전 한 400개 정도 규모. 예, 그렇게 예, 보시면 예, 돼요. 예.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한 5기가 좀 넘게 좀 깔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2040년, 50년까지는 계속해서 깔아가지고 한 4,000기가에서 5,000기가 넘게는 깔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는 지금 현재가 아닌데 앞으로가 제일 많이 설치 예정이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시장 규모로 따지면 또 유지보수에 대한 개념을 얘기 들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 세계에서도 아마 유럽하고 미국 제외하면은 네. 전반적으로 이 유지보수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많이 도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뭐 간단히 그냥 제초 아니면 간단히 청소 아니면 네. CCTV 정도 좀 깔고
하는 정도인데 네네. 뭐 안전 방지, 뭐 사람 들어가지 말아라, 뭐 네네네. 동물 들어가지 말아라, 뭐 이런 정도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실 전문적인 그런 관리를 통해서 뭐 패널 검정, 크랙 제거, 뭐 크랙 검정 그리고 뭐 열 스캔 뭐 여러 가지 그를 통해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그러면 효율성 제대로 좀 제거하게 되면은 제 생각은 한 10%에서 기본적으로 20% 정도 좀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은 사실 발전소마다 기본 이렇게 대략으로 잡으면은 한 건축 비용의 한 EPC 비용의 한 2%에서 4% 정도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건설 비용의 예. 유지 보수 비용이 한 2에서 4% 정도. 네. 예,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메가와트당 지금 건축 비용 한 EPC 비용 한 15억 정도 잡으면 네네. 그러면 2%를 하면 3천만 원이거든요. 예, 이 3천만 원은 연간으로 그냥 지출하면서 그 이상의 효율성을 좀 확보하면은 그만큼 수익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제가 조금 이렇게 러프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네.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패널이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그럼 네. 여기 양쪽에 뭐가 잡혀 있고 이게 롤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청소를 네네.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사람이 그냥 이렇게 설치해 갖고 쭉 끌고 다니면 안 돼요? 이게 어떤 기술력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예. 일단 저희 로봇이 같은 경우는 원격 지원으로 사람은 안 가도 알아서 매일 청소해주는 타입입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도 그냥 눌러서 청소할 수 있는? 네, 원격으로 컴퓨터에서 설치해서 이게 좀 관리를 하는 거고요. 청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가면은 사실 이렇게 청소하는 한계가 있어요. 예, 이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리 끌고 가더라도 이런 부분이고 또는 이 위에다가 이게 먼지가 털어주는 게도 사실 너무 세게 가면은 기스가 나고, 그쵸, 네. 예, 뭐 파열도 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 좀 힘이 안 가면은 청소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 또는 이 설비가 사실 야외에다가 설치도 하다 보니까 사람 안 가게 되면은 예, 이 자동화, 이 자동화 그리고 저희가 IoT를 이용한 그런 뭐 감시 그런 장비 그런 것들이 또 사실 로스를 또 생기고 뭐 자동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 재료 쪽으로도 또 사실 야외 재료를 좀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 물건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그 재생에너지나 좀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어떤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한국은 전형적인 케이스인데요. 이게 저기 설치 용량이 이게 땅의 사이즈에 따라 좀 결정돼 있고, 그렇죠. 뭐 땅에다가 설치 안 됐을 때는 뭐 옥상이나 아니면 수면에다가 설치되는데, 그러면 설치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이미 설치돼 있는 거 효율성 높이는 거고도 에너지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제품을 도입해서 그리고 저희 서비스 도입해서 이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량이 늘리는 자체는 저희의 목표라고 봅니다. 예. 하긴 좀 의미한 것 같긴 해요. 이게 뭐 진짜 땅덩어리가 엄청 넓어갖고 뭐 좀 더 나오나 덜 나오나 뭐 상관없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이 땅 좁은 데서는 그쵸. 최대한 뽑아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좀 되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참 테스트 베이스 하는 그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그 되게 이런 그러니까 민감한 제품이잖아요. 그 전자 제품이고 첨단 제품이고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 정말 테스트하기 좋고 인프라도 많이 깔려 있어서 이렇게 바로바로 실증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땅이 커서 그래서 이 효율성을 저하해도 된다는 그게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시다시피 좀 땅이 좀 큰데 그래도 시진핑 주석에서 작년 730 정책을 내리고 올해 530 정책 내리는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 땅에서는 더 이상은 안 지게 저기 정책 내린 겁니다. 그러면 호수라든지 바다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설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옥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시설물 위에다가 시설물. 예, 그런 쪽으로 좀 그 제가 물 위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 궁금했던 게 물 위에서는 그렇게 먼지가 많이 끼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물 위에서는 닦을 수는 없죠. 사람이 직접 가서 닦기는 정말 힘들 것 같고 네네. 물 위에서는 비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비 많이 아니요, 올 거. 거기 이슬 맺히면 효율 엄청 떨어져요. 맞아요. 안에 해무 같은 거에 이렇게 그러니까 해양 수상 태양광의 가장 큰 문제가 해무 같은 거, 이슬 그런 게 있구나. 위에 이렇게 쫙 깔리면 예를 들어 서리가 낀다. 네.
어떻게 닦으실 겁니까? 그리고 염분도 있습니다. 네. 염분. 네. 잘 쓰겠구나. 네, 뭐 위에다 물 위에 있어서 물 속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먼지는 똑같이 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해수가 위에다가 좀 넘쳐서 이게 좀 세척 효과가 나오더라도 사실 남은 게 흔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 흔적이 하스파 효과 좀 나오면 그러면 발전 효율 좀 현저히 거의 좀 염전이 적는데. 되겠구나. 위에 올라가서 소금이 먹는 집. 대표님 오셨는데 우리가 네. 그 중국은 우리가 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거긴 땅이 넓으니까 뭐 태양광 하면 되겠지라고 네네. 생각했는데 이미 중국은 이제 그 맨 땅에다 하지 하지 말라는 마라. 정책이 나왔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접하기 힘든 얘기라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의 태양광은 좀 어떤 식으로 발전해가고 있고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와 수준인지. 있어요? 그것 제일 궁금해요, 진짜. 지금 중국에서 올해의 이슈는 뭐냐면은 가격 이슈거든요. 예. 가격. 예, 가격 이슈인데 그러면 거기서 지금 대량으로 어차피 다 대량을 지을 것인데 그러면 뭔가 어떻게 코스트 땅 해줄 거냐 네네. 그리고 네. 어떻게 저렴하게 만들 거냐 이게라는 주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망은 뭐냐면 한 3년 정도 넘으면은 환려 과정하고 비슷한 수준을 내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전망이 그리드 나오고 페리티가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석탄이 더 싸냐, 태양광이 더 싸냐를 맞습니다. 3년 정도 후에는 네. 석탄보다 싸게 만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3년 이후에 중국 정부의 목표는 네. 석탄보다 싼 네. 에너지. 근데 그 석탄에 지금까지는 석탄이 쌌던 이유가 그 정화 비용이라는 개념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맞습니다. 정화 비용이 들어간 석탄 비용이에요? 아니면 그냥 오리지널 석탄? 정화 안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거보다 더 싼 네. 게 이제 3년으로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기술적으로도 아까 이렇게 코스트 다운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태양 패널이 사실 그 정말 코스트가 떨어졌던 이유는 이게 효율이 올라가서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무조건 코스트 비용만 패널 가격만 줄인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땅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땅 비용도 줄이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패널 수준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뭐 큐셀이라든지 뭐 CI라든지 이런 태양광 네. 패널 회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중국이 좀 뭐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저가 있잖아요. 공세. 저가 공세 하는데 효율은 우리께 좀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들 얘기하는데 사실 내심 저기가 효율이 진짜 낮을까? 같은 비용으로 봤을 때 가성비가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 예. 그거는 좀 어때요? 실제 아,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당연히 비싼 거는 당연히 비싼 이유가 있죠. 예, 당연히 효율성 높은 건 맞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업계에서 보면은 지금 그 태양광 패널의 발전 효율이 한 20% 내외로 다 하고 있거든요. 뭐 적게 하면은 뭐 17, 18%, 네네. 많이 하면 23%, 24%까지는 나오는데, 근데 고객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몇 프로 차이에 대해서 네. 과연 그 가격 차이하고 좀 어떻게 되는 관계이냐를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렇게 고민해 보면 좀 어때요? 저는 저가로 가는 게 낫지 저가로 않을까 가는 게?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회수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니까 그러겠죠? 네. 이게 그게 슬프네요.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높아서 좋은 제품은 맞는데 그 제품을 사용하자니 손익분기 시점은 저 멀리 뒤로 밀려나 버리게 되고 저가 그러니까 제품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건 그렇죠. 안 되겠네. 로봇 청소기 달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차라리 저가 제품 쓰고 로봇 청소기 달아서 닦아놓고 알겠습니다. 와, 그 중국의 그 현재 중국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힘을 쏟고 있어요? 뭐 돈도 될 거고 뭐 다양한 측면에서. 태양광 사업은 사실 뭐 2017년도 보통 이게 보조금 형태죠. 네네. 뭐 한국에 네. 따지면은 뭐 REC, 네네네. REC 보조금인데 그 보조금은 중국에서는 지금 좀 줄이고 있고요. 오히려 줄이고 있는데 좀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아니면 좀 더 이게 뭐 다양하게 만들 수 네네. 있는 발전소를 하면은 그러면 쉽게 뭐 허가가 내주거나 아니면 그런 방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대표님 하시는 그런 태양광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대규모 발전 설비들이 있는 데서 굉장히 유용할 텐데 네. 이게 그 뭐 민간 업자들이나 어떤 공기업이든 기업이든 이게 중국에서는 이렇게 대규모로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습니다. 예. 지금 20기가와트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한 회사가 20기가를 네, 보유하고 있다고요? 지금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5기가와트라면서요. 우리나라 한 전체 회사가? 깔린 게 네네. 5기가와트인데 한 지금, 회사가 20기가와트. 와. 네, 있고요. 그 뭐 보통 뭐 중간 정도 사이즈는 뭐 한 몇 기가와트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요. 근데- 저희랑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업체도 지금 단체로 지금 자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게 5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런
그 규모 기가급 이상 되는 회사들이 꽤 많은가 봐요. 네, 저기 국有기업도 있고요. 민간하고 국有그 합작 기업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선 상상이 잘 안 돼서 그래요. 20기가와트라든지 5기가와트라든지 그러니까요. 이런 데는 사실 그 에너지 효율이 전기 효율이 뭐 1%든 2%든 차이가 나면은 이게 네. 결과물로 그러니까 수익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액수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업체들은 지금은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대형으로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상주로 이게 거기서 보고 이렇게 좀 일을 하고 있고 태양광 패널 청소뿐만 아니라 네. 배선 관리하고 인버터 점검하고 뭐 또는 뭐 이게 하도 못해 이게 좀 시설물 좀 저기 그 뭐 폭풍 때문에 좀 무너지거나 뭐 그런 거를 다 주관해 주고 있는데 그게 사람은 항상 상주에 있어야지 이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네. 그러면 청소 또 따로 시키라고 하면은 거기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저희 로봇이는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수요가 있다고. 그 태양광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이거든요. 네. 일본에서는 이제 그 메가솔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제가 한 곳을 직접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 10명 정도 한 30메가에서 한 40메가 사이거든요. 근데 대여섯 명 정도가 항상 상주를 해요. 그래서 그 우리 그 발전소를 가보면 거기 커맨더 센터라 그래야 돼요. 아니 커맨드 센터는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건데 그 커맨드 센터 관리소 거기 가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두세 명이 이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3교대구나. 네. 계속 돌아요 순찰을. 그래서 유관 검사를 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먼지가 많이 꼈구나.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수차 같은 게 와서 이렇게 물 청소를 해요 보통.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고장 난 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간혹 가다가 몇 개의 패널에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데들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때 뭔가 있구나 하고 유관 검사를 하러 또 간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뭐가 고장 났길래 유관 검사를 하냐? 그러면 유관 검사 되게 간단해요. 크랙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금간 거.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걸 하냐면 그 드론을 띄워요 태양광 발전소에. 그래서 적외선 쫙 쏘거든요 드론에. 그러면 그 원래 태양광이라는 게 만약에 엄청 넓어도 온도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온도가 낮거나 높은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그러면 거기에만 사람이 가서 유관 검사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그게 원격 관리라든지 다 이런 거 이게 다 거기도 이제 말은 IoT를 이용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드론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먼지가 많이 꼈나 안 꼈나 자동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저희 자동으로 하루 한 번씩 겨울 시간을 맞춰서 청소해 줍니다. 그러면 해 뜨기 전에 이게 습기가 약간 조금 묻었을 때 그때는 청소하면 효과가 제일 좋거든요. 그거 한번 청소하고 깨끗하게 햇빛을 받아주는 거죠. 참 뭐라고 할까요? 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그러니까 유지 보수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걸로 생각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 뛰어드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지금 400기가와트 깔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숫자 더 이상 계산 못하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 10배에서 13배 정도까지는 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전 세계에서 2050년까지는 한 5,000기가 정도 좀 깔릴 예정이거든요. 지금은 한 10배 이상이요. 그러면 100조에 10배 이상을 보시면 한 1,000조 이상을.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기업형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개인이 이제 투자해가지고 태양 발전을 하는데 이제 뭐 전국에 몇 군데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이야 이제 소일거리 삼아서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풀도 베고 뭐 패널도 닦고 뭐 그러시면서 이렇게 보기는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스마트폰으로 봐요. 그러면 보여주면서 공기자 나 이만큼 지금 돈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지? 막 그러면서 얘기도 해주시는데. 이게 분명히 이제 양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 그 개인이 하는 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희가 에너지 전환을 자꾸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에너지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거기서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생기고 지금 이렇게 대표님 같은 분들이 어떤 사업의 모멘텀을 만들어서 또 회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은 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걸 알고서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했을 때 좀 더 이렇게 새로운 그 성장 동력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 생기면은 거기 또 그 딱
닦던 행주로 그분들 닦던 분 일자리 일자리들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에코브라이트 코리아 행검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